자, 수능 특강 상가함수 파트를 담당하게 된 유준석 선생입니다. 자, 상가함수는 수능에서 항상 출제가 돼요. 몇 문제가 출제되냐면 두 문제 정도 또는 많을 때 세 문제가 나오는데 항상 4점짜리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맞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대학 입시에서 상가함수의 중요성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앞에 부분 지수 계산 문제하고 좀 다르게 삼각함수의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데요. 삼각함수 그래프는 대칭성을 활용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레벨 2의 1번부터 선생님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각 n분의 50파이가 2,4분면의 각이래요. 자, 2,4분면의 각은 어디에 있나요? 90도하고 180도 사이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이거를 먼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2,4분면의 각은 여기더라 이런 것만 아시면 되고요. 됐죠? 두 번째, 이 각이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의 네 개수라는 말은 여기 n에다가 두 자리 자연수를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그럼 두 자리 자연수는 뭐부터 추정하죠? n 값은 10부터 시작해서 99까지가 있는데, 자, 이거를 다 대입하려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의 자연수를 대입해서 2,4분면을 찾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n분의 50파이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의 값에다가 자, 두 자리 자연수를 봤을 때 물론 10부터 출발하고 100 이하다고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어요. 맞나요? 자, 100을 집어넣으면 여기 값이 제일 크죠? 사실은 10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2분의 파이가 나오죠? 맞나요? 그래서 이 n분의 50파이는 2분의 파이보다는 클 것 같아요. 맞습니까? 100을 집어넣지를 못하니까요. 맞나요? 그 다음에 1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얼마 나오죠? 예, 5파이까지 나올 것 같아요. 요렇게 5파이가 나오나요? 요 사이의 값에서 됐나요? n을 대입을 했을 때 이 값이 2,4분면 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생각을 잠깐 해봅시다. 2,4분면의 각은 이 각이 2분의 파이고 이 각은 2분의 2파이다. 선생님이 한번 적었어요. 그냥. 물론 파인데요. 근데 한 바퀴 더 돌 수도 있죠. 또 한 바퀴 더 돌 수도 있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n분의 50파이가 첫 번째 2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있다? 2분의 2파이, 즉 파이까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맞습니까? 첫 번째 경우 이래 있을 거고. 됐죠? 두 번째 경우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2파이를 또 더하면 되나요? 그럼 얼마 나오죠? 2분의 5파이부터 n분의 50파이가 여기도 2파이를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가 나오나요? 2분의 6파이다. 선생님 이렇게 또 적어봤어요. 됐습니까? 세 번째 경우도 있겠네요. 자,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끔 5파이를 넘어가지 않게끔 쭉 적어보는 거예요. 또 한 바퀴 더 돌려요. 그럼 여기다 또 2파이를 더하나요? 2파이를 더하니까 2분의 9파이부터 시작해서 n분의 50파이가 여기에도 2파이를 더해주니까 2분의 10파이, 2분의 10파이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 놓고 여기에 값의 n 값을 일일이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감으로 한번 빨리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양변에 파이 약분되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이고 n분의 50이고 얘는 얼마가 돼요? 1이더라. 이렇게 얘기되나요? 그럼 n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이 사이 값이 되죠? 즉 10부터 100 사이 값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뭘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에 50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n 값이 50보다 작으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해서 n의 범위를 구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한 방에 구해볼게요. 1보다 작아야 되니까 n은 5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맞나요? 51부터 어디까지요? 52 대입해도 되고 룰루랄라 99까지 다 대입해도 되죠.
이해되셨나요? 이 경우의 가지수는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가 맞으니까. 됐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따져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것도 양변에 파이 약분해 주시고, 자, 2분의 5가 되고, 얘는 n분의 50이 되고, 얘는 3이잖아요? 됐습니까? 이번에는 이 경우를 한번 쪼개서 계산해 볼게요. 양변에 n을 곱해 볼게요. 곱하면 얼마 나오죠? 2분의 5n이 되고, 50이 되고, 여기는 3n이 되나요? 됐나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또 이 범위와 이 범위를 쪼개서 n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2분의 5니까 5 계산하시면 얘는 50 곱하기 얘가 얼마죠? 5분의 2였나요? 요렇게 될 테고, 동시동작으로 교집합했죠. 얘는 얼마가 나오죠? 3분의 50이 n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n 값은 약분 되니까 n은 뭐예요? 이 경우는 20보다 작나요? 20보다 작고요. 얘는 약 얼마 나오죠? 16점 뭐뭐 이렇게 나오죠. 16점 땡땡땡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맞습니까? 이 값은 또 몇 개 있다? 17, 18, 19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경우는 여러분이 역할을 한번 남겨놓을게요. 이거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얘도 이렇게 쪼개서 계산하시면 돼요. 얘는 계산하시면 n은 11 하나만 나오더랍니다. 선생님이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총 가지수는 여기서 여기 가지수와 여기의 가지수, 이 가지수를 다 더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총 답의 개수는 53가지, 답은 2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또 볼까요? 자, 2번은 그림이 너무 작습니다. 이런. 자, 그림이 좀 작은데 선생님이 또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라차차.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O가 있고 중심과의 크기가 셋다래요. 자, 그림이 너무 작아서 지금 그림을 좀 확대해서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자, 그림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작게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길이가 얼마다? 1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 각이 셋다예요. 맞습니까? 그래 놓고 요 선을 요렇게 그었네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요. 맞나요? 그런데 이 문제의 뜻은 뭐냐면 AB 길이와 AC 길이가 같도록 잡됐어요. 자, AB 길이가 이거고 그럼 AC 길이 이쪽으로 뻗어나가나요? 이렇게 한번 빨간 선 한번 그어볼까요? 이게 C가 되네요. 자, 이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됐죠? 이래 놓고 다시 얘의 이런 부채꼴 모양을 그렸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래 놓고 면적이 A, C, B의 부채꼴의 넓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맞나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 넓이도 가르쳐줬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세타의 값을 구해라는 건데요.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것도 1이고 얘도 1이죠. 이렇게 2등변 삼각형은요, 항상요, 문제를 푸실 때 2등변은 수직으로 이렇게 내린다가 포인트예요. 자, 웃잔다고요? 2등변은 뭐 한다고요? 수직으로 내린다. 여러분, 얘기 같이 따라해도 됩니다. 수직으로 내린다. 됐죠? 그럼 이 각은 얼마죠? 2분의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맞습니까? 자,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번쩍번쩍 좀 떠오르셔야 돼요. 요게가 1이고 요 각이 2분의 세타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면 이것분의 이거는 사인 세타가 되나요? 그렇죠. 그럼 요만큼 길이가 얼마게요? 얼마냐고요? 사인의 2분의 세타가 돼요. 됐습니까? 이까지 찾으셨나요? 맞다 해주라. 맞다.
그럼 이 길이 두 개의 길이가 바로 이 길이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결론을 냅니다. AC 길이는 얼마다? 2 사인의 2분의 세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채꼴 이 부분의 넓이는요, 우리 부채꼴 호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의 길이는요, 이 각을 만약에 세타라고 요거를 R이라 했을 때 넓이는 얼마 나오죠?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기억나나요? 자, 외웠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런데 이 길이는 아는데 요게 각을 모르는 거예요. 이 각. 맞나요? 이 각을 찾아내셔야 해요. 그렇죠? 자, 이 각은 어떻게 찾을까요? 여기가 몇 도예요? 2분의 세타. 그렇죠? 그렇다면 요 각은 직각이죠. 그럼 요 각이 얼마게? 아니, 등신들아, 이 각이 직각이고요. 2분의 세타니까. 이 각을 얼마? 요거 하면 안 됩니다.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다. 이거 이해되나요? 맞습니까? 근데 이 전체의 각은 파이가 돼야 되니까, 자, 요 전체, 요 우리가 구하는 이 각은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론은 나왔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자, 이 전체 요 각이 바로 이 각의 의미와 같으니까, 자, 이제 부채꼴 넓이 구해볼까요? 넓이를 알려줬으니까요. 자, 넓이는 2분의 1, 얘의 길이, R 제곱. 맞습니까? 그러면 4 사인의 제곱에 2분의 세타가 될 테고요. 됐죠? 곱하기. 세타가 되나요?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요.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넓이가 얼마게? 자, 눈이 잘 안 보이네요. 4분의 3 파이 플러스 세타인가요? 예, 4분의 3 파이 플러스 세타더라. 요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래 놓고 값 구하라는 뜻이네요. 아시겠죠? 자, 한번 쭉쭉 약분하면 봅시다. 빵빠라빵빵빵, 빵빠라빵. 예, 이거는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죠. 그렇죠. 아,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죠. 맞나요? 여기에 2분의 2 또 있죠. 그렇다면 선생님처럼 암산이 좀 잘 되는 사람은 얘랑 통째로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게 한 방에 없어지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결론 나왔죠? 가면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얼마가 나온다? 4분의 3이요. 이것분의 이거요.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다 해주라. 그럼 사인의 세타, 2분의 세타는요, 2분의 루트 3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면 또 안 되나요? 예,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3, 4분면 4, 4분면 각이죠. 그래서 180도를 넘어가요. 이해됩니까? 여기에서는 180도 못 넘어가죠. 그래서 양수값으로 밖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2분의 세타 값도 또 답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1, 3, 2, 3면 각이 있을 수 있겠죠. 자, 2분의 세타 값은 얼마가 나오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60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2분의 세타가 얼마가 되죠? 또 얼마가 되나요? 120도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세타가 얼마가 나와요? 120도가 되나요? 120도가 될 테고. 여기서도 세타는 얼마가 돼요? 240도인데. 자, 항상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에 답이 두 개가 나면 의심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또 가짜 같아요. 어디가, 뭐가 가짜죠? 240도 가짜죠. 자, 여기에 있는 각이 240도가 될 수가 없죠.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넘어간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타는 240도는 나가리다. 됐나요? 그래서 120도를 여기다가 사인, 코사인에 대입하시면 그게 답이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답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은요,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요. 얘가 답이 될 것 같아요. 맞죠? 다음 문제 또 넘어갈까요? 땡. 자, 세 번째 문제 또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문제도 그림이 또 작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원점 O를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어쩌고 저쩌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게 그림이 삐딱하게 돼 있는데 요각이 셌다래요. 요각이 이셌다고. 자, 여러분 책에서 똑같이 풀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이 너무 작아서 선생님 후다닥 또 빨리 그려볼게요. 파일 편집하는 언니가 그림을 좀 일방하게 작게 그렸나 봐요. 자, 깔끔하게 선생님이 그렸습니다. 완벽하지 않나요? 네. 자, Y는 1이 여기 있대요. 됐죠? 근데 이 면적이 얼마예요? 이 면적이. OAB 넓이의 1이래요. 그렇죠? OAB, AB가 있고, 요거 O가 있는데. 이 넓이가 2라는 말을 아예 가르쳐 줬죠? 높이가 얼마예요, 지금 무조건? 1이죠? 밑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이 AB 길이는 한 방에 알아요, 선생님. 뭐죠? 예, 2라는 게 이게 번쩍 떠오르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포인트가 이거네요. 계속 내요. 그렇죠? 그리고 아는 각을 찾아서 우리가 구합시다. 자, 사인 6세타라는 말인데요. 사실은 이과 파트 배우신 분은 있을 거예요. 뭐 2세타라든지 3세타라든지 미적 파트 있는데 이거는 미적을 이용하지 않는 문제겠죠. 삼각함수 파트니까. 세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수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 각이 현재 세타예요. 요 세타를 했죠. 자, 중딩 때 배웠던 거 다 이용해 봅시다. 이게 세타니까 이 각은 뭐예요? 이거 무슨 각이라죠? 억각인가 동의각인가요? 하여튼 뭡니다. 이 각은 하여튼 세타입니다. 하하하. 그렇죠? 그럼 요 각이 세타고 요것도 세타를 했죠. 그럼 개수네요. 그럼 이것도 세타래. 세타를 했죠. 그러면 이게 이등변이죠. 이등변이니까 얘가 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예요? 2가 되겠죠. 아는 대로 찾아 나가자는 거예요. 2가 돼요. 됐죠? 어머나. 그 다음에 모르네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요 각이 얼마예요, 지금? 아니, 요 전체 각이 2세타. 2세타. 그럼 요 전체 각도 2세타가 되겠죠. 됐습니까? 요것도 우리 억각인지 뭔지. 됐나요? 그럼 요 길이가 또 얼마예요? 1이네요. 됐나요? 아하, 그러네요. 이것분의 이거를 뭐라고 하죠? 사인이라고 하죠. 결론은 나왔네요. 사인 2세타가 얼마예요? 2분의 1이다. 딩동댕. 맞습니까? 사인 30도가 2분이니까 세타는 얼마? 15도다.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이에요. 자, 15도를 여기다 쳐 바릅니다. 사인 몇 도 나와요? 90도. 사인 90도는 얼마다? 일이 어디 갔노? 여기 있네요. 여기가 답이겠네요. 됐죠?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낸 문제 같아요. 그렇죠? 자, 4번 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또 한번 갑시다. 네 번째 문제 약간 어렵게 빕니다. 자, 네 번째 문제 한번 읽거나 봅시다. 자, 네 번째 문제를 보자마자 뭐가 하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가 떠올라야 돼요. 이게 뭐죠? 주기함수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에 이게 주기가 20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만족시킨다라는 말에는요. 사실은 주기가 10이 돼도 이 식을 만족시켜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림이 주기함수가 이렇게 10시기를 가도 그렇죠. 얘 주기가 20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기는 10이지만 이 식 자체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왜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 이놈들아. 이거를 만족시킨다는 말의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20이겠죠? 30이고 40 있는데, 여기가 1 집어넣고 1 집어넣어도 성립되죠? 21, 21. 그렇죠? 그럼 이 말의 뜻은 얘 20의 약수 모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무엇식을 만족시킨다. n값이 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나요? n의 값의 합이라 이런 말은 n이 여러 개 있다는 거겠죠.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이 포인트가 돼요. 자, sin n분의 파이 x는 우리 주기가 n분의 파이분의 얼마예요? 2파이가 주기가 되죠. 먼저 주기를 먼저 구합니다. 그럼 주기 파이 약분해 주시면 주기는 얼마나? 2n이다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네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이 따위로 되는데, 자, 길게 그린 이유가 있겠죠. 사인 그림이 이렇게 한 바퀴 이만큼 도는 얘가 얼마라고? 2n이죠. 맞나요? 또 이렇게 돌면 얘가 얼마예요? 4n 이런 식으로 가나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론을 선생님 내볼게요. 얘는 주기 20의 약수가 되면 되니까 2n이 뭐가 되면 될까요? 1이 되도 돼요. 20의 약수. 다 적어볼게요. 2n이 뭐가 될까요? 20의 약수. 2n의 약수 또 뭐 있나요? 20의 약수. 4. 맞나요? 또 부르세요. 5, 10, 21이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때 자연수 n의 값이죠. 그럼 이때 n 값은 얼마가 나와요? 한 바퀴 돌았을 때 이게 주기예요. 요거 이해됩니까? 요 값이 얘는 얼마 돼요? 1도 되고 얘는 2 되고 얘는 2분의 5는 자연수가 안 되어서 탈락이다. 이 말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얘는 얼마예요? 5. 얘는 얼마예요? 그래서 얘네 다라는 뜻이네요. 맞습니까? 답은 여러분 계산하면 15. 얼마예요? 18인가요? 18이 있나요? 네, 답은 4번이 되네요. 됐습니까? 자, 5번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합시다. 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5번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기만 합시다. 5번은 탄젠트 그림입니다. 자, 탄젠트 그림 조금 어렵게 보입니다. 이 또 n의 값이 합이네요. 그렇죠? 자, 5번 문제 확인해 봅시다. 자, 5번 문제는 탄젠트 4분의 파이 x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자, 탄젠트 그림이 약간 어렵기도 합니다. 탄젠트에 예를 들어서 AX라는 형태의 모양이 있으면 얘 그림은요, 이 값이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0 되는 값은 얼마예요? 0이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 90도가 답이 없어요. 2분의 파이가요. 됐습니까? 탄젠트는 분모가 0이 되고 없어지니까. 그래서 얘는 이 값이 2a분의 파이, 즉 이 값이 점근선이 되면서 그림 모양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탄젠트의 주기는 x의 개수분의, 자, 주기도 기억하실까요? x의 개수의 절대값분의 파이더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볼까요? 얘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을 화려하게 선생님이 한번 그렸습니다. 마음이 고다야 이렇게 똑바르게 그립니다. 똑바르게 보이나요? 예. 자, 탄젠트 4분의 파이 x에 먼저 얘의 그림. 자, 이건 약간 지울까요? y는 탄젠트 4분의 파이 x가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삼각함수 계속해서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0 되는 값이 0이니까 이거 하나 찍어주시고. 됐죠? 4분의 파이 x, 이 값이 2분의 파이가 되면, 즉 90도가 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점으로 표현하죠. 그럼 이 값은 얼마예요? 이때 x의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라는 선을 선생님이 멋있게 한번 그었어요. 이렇게. 멋있죠? 자, 그림을 이런 식으로 멋있게 그렸어요.
주기는 물론 이쪽하고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테고요. 주기는 4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림을 또 쎄빠지게 그립시다. 여기는 얼마예요, 가면? 6이 되나요? 대충 이어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는 얼마예요? 8이 되고. 맞나요? 얼마예요? 10이 되나요? 뭐 하나 더 그려도 됩니다. 대충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얘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될 테고, 얘도 그림이 이따위로 그려질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이 부분이 뭐예요, 지금? 1사분면이에요. 얘가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1사분면만 열심히 그렸던 거예요. 이쪽은 그리질 않고, 일부러.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째려봐요. 얘의 그림과 얘의 그림이 만나는 점이 1사분면에서 몇 개 만난다? 3개 만난다 했죠? 자,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y는 넘기고 누가 암산을 잘하나? 마이너스 n분의 1 x인가요? 그 다음에 얼마예요?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럼 1이라는 점이 어떤 점을 이 새끼가 이놈이 요거 하면 안 됩니다. 1이라는 점을 여기를 딱 지나고 3점을 만나야 돼요. 그럼 이렇게 열심히 계속 그어버리면 엄청나게 많이 만나겠죠. 이 그림도 아직 안 그렸지만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딱 3점만 만나려면 어떻게 지나야 될까요? 물론 여기도 그림 하나 또 그려놓읍시다. 심심하니까. 4점 만나면 몇 대입니다. 이 점은 얼마죠? 여기가 방금 뭐였어요? 10이었어요. 여기는 얼마예요? 14가 되나요?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려야지 이 그림이 멋있게 3점에서 만날까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한수 팔요? 니 뽕입니다. 여기가 8인가요? 아니죠? 여기가 얼마예요? 8인가요? 여기가 얼마예요? 10. 여기는 12가 되나요? 잘 보세요. 요렇게 지나면 몇 점 만나요? 2점 만나요. 1사분면에서. 이해되나요? 이쪽에 만나지. 이쪽 1사분면 아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놈의 위쪽보다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야지 3점 만나죠. 근데 어디가 경계선이 될까요? 또 선 한번 그어보세요. 10이 있죠. 10이 위쪽으로 지나가면 4점 만나죠. 결론이 이렇게 지나겠네요. 그렇죠. 선이 좀 완벽하죠? 자, 이론보다, 이 기울기보다는 아래에 있어야겠죠. 요 기울기보다는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이 사이를 지나야지 요게 3개 만날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자, 결국 이게 뭐예요? 이 기울기보다는 적어야 되고, 같아도 되나요? 같아도 됩니다. 왜 같아도 되죠? 요점 지나도 요거는 2, 3이 아니죠? 요 기울기보다는 얼마예요? 커야겠죠. 이게 기울기가 더 작은 거예요. 이리로 올라가니까. 이해됩니까? 뭐가요? 얘의 기울기가요. 이해됩니까? 얘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n분의 1이지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요 기울기를 한번 쳐볼까요? 여기요? 요 기울기 찾읍시다. 요 기울기는 얼마죠? 요거 분의 요거죠. 근데 음수죠?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2분의 1이죠. 이때의 n 값을 찾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A는 방금 뭐랬죠? 문제가 뭐랬나?
n은 아무 말이 없으면 자연수죠. 내추럴 넘버. n 얼마가 나와요? 9, 10, 11, 12. 여기까지 4개가 나올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요거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합 얼마예요? 40인가요? 답 있나요? 예, 1번이 답이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6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대입하는 문제예요. 계산이 조금 약간 복잡한 문제인데요. 충분히 풀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 한번 볼까요? A, B, C 문자가 3개 있죠. 그리고 힌트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대입을 잘하라는 뜻인데, 자, 한 개씩 한번 대입하면서 문제 풀어봅시다. 그림은 이따위로 되어 있는데, 먼저 한번 대입하면서 문제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절대값 F0이죠. 자, 절대값 F0은 0 집어넣으니까 사인 0은 0이죠. 그래서 절대값 C가 나오더라. 이 값이 1이더라. 이 말이에요. 맞죠? 네, 절대값 C가 1이라는 거 하나 찾아냈어요. 두 번째, 절대값 F의 6분의 파이를 대입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자, 6분의 파이를 대입하니까 약간 자빠지는 문제가 나오네요. A 사인에 6분의 파이 B인가요? 플러스 C가 되고 이 값이 4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6분의 7파이를 대입했더니만 2가 된다는 거예요. 자, F에 6분의 7파이를 대입했더니만 절대값 A 사인에 6분의 7파이 6분의 7B 파이가 되나요? 예, 7B 파이 더하기 C가 이번에는 2가 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A, B, C가 전부 다 뭐가 돼요? 자연수라고 했죠. 그렇죠? 문제에서 A, B, C가 전부 자연수라는 말이 있나요? 없네요. A, B, C가 모두 실수 A, B, C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실수 A, B, C라고 합니다. 근데 제일 큰 값이 4고 제일 작은 값이 2죠. 절대값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이 그림은 첫 번째 이런 그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4가 되고 2가 되고 4가 되고 2가 되어서 이거를 이렇게 올렸다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맞습니까? 이 그림을 봤을 때 두 번째 그림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뒤집어진 모양이 있을 수도 있죠. 절대값 올리니까. 아니, 이러 밑으로 갔다가 요래 가고, 밑으로 갔다가 요래 가고, 이렇게 가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트릭은 이거 아니면 이거다. 또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사실은 좀 뒤쪽으로 갈 수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약간 모양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뭘 찾냐면 주기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주기를.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뭘 찾는다? 주기를 찾는 거예요.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죠. 그렇죠? 같은 모양이 나오는 간격이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힌트가 여기까지 가르쳐주고 여기까지 또 가르쳐줬죠. 맞나요? 그렇다면 말은 어디까지 가르쳐줬다는 말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기값에다가 반바퀴 들어갔죠. 반 들어갔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주기는 6분의 7파에서 6분의 파이를 뺀 데다가 3분의 2를 해야 주기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아니, 이놈들아. 이래 갔다가 이까지가 주기잖아.
근데 이까지가 반바퀴 더 갔잖아. 이해되나요? 그래서 주기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6분의 7파이에서 선생님이 6분의 파이를 뺄 거예요. 이 거리의 3분의 2, 반바퀴 더 갔으니까. 그렇죠. 1.5배 더 갔으니까. 맞습니까? 이만큼이 주기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나오죠? 6분의 7파이고 2분의 1파이인가요? 2분의 1파이에서 3분의 2파이를 곱하니까 3분의 1 곱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아, 파이인가요? 파이에서 3분이니까 주기는 3분의 2파이다. 이거 이해되나요? 이까지가 맞나요? 주기가 3분의 2파이다. 자, 그럼 여기서 주기는 얼마냐? x의 개수죠. x 요 개수. 맞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절대값 붙여야 돼요. 또 음수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이놈의 자식이 3분의 2파이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또 나왔어요. C 값이 1이니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일 테고. 이해됩니까? B 값의 절대값은 얼마가 나온다? 2가 되겠죠. 아니에요? No. 3이 되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A를 찾아야 돼요. A를 찾아야 되는데 A 값은요, C 값이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이게 최대값이 4죠. 여러분 3 사이 이 C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맞나요? 근데 정확하게 한 칸이 올라갔거나 또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이 절대값 요 A라는 값이 바로 여러분 3이라는 거를 감을 잡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됐습니까? A, B, C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하나씩을 대입해 봤는데 제일 큰 값은 아마 이게 됩니다. 3 사인에 원래 식은 3x에 플러스 1이 즉 A가 3이고 B가 3이고 C가 1일 때 됐습니까?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값 즉 A, B, C 이 값 최대가 되는 값이 뭐가 돼요? 7이 A, B, C의 최대값이 나올 테고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 최소값은요. 선생님이 여러 방법으로 했는데 B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봐요. 마이너스 3 사인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하면 이 값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플러스 1이 될 때 이 값이 최소값 A, B, C 세 개를 더하면 5가 마이너스 5가인가요?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일일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 돼버리면 값이 나오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뒤집어져 가지고요. 이건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 두 개를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이 경우가 제일 작을 것 같은데 이 그림 자체는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이 경우는 나오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이거 한번 그림 한번 확인 작업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7하고 마이너스 5 두 개를 빼니까 답은 10이라는 답이 있나요? 4번이 답입니다. 약간의 노가다성이 있는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듯해요. 자, 다음 문제 7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7번 문제 좀 쉬워 보입니다. 그냥 한 방에 나오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최대값과 최소값은 뭐예요? 7-3이라 했죠. 또 A, B, C가 자연수래요. 그렇죠? 맞습니까? 최대값은 얼마 나오죠, 그냥? A 플러스 C가 돼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으려 해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대값 A 플러스 C는 얼마? 7이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C. 얘는 얼마다? -3이다. 자, 요거 연립하면 AC가 나오죠? 그리고 2분의 파이 대입해서 2를 대입하시면 그냥 다 답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이 답은
총 합쳐서 답은 9라고 되어 있네요. 2번이 답입니다. 자, 요거는 수특에서 레벨 2 문제가 아니고 레벨 1 문제 수준입니다. 이거는 잘못 들어간 문제 같은데 이 정도는 뭐 특별히 질문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조금 어렵기도 한데 한번 확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림에서만 그리라는 뜻이에요. 이 범위에서만 그림을 얘 두 개를 그리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림을 그려서 그림도 가르쳐줬죠. 이 두 개를. 맞습니까? 가르쳐서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 찾고 그 다음에 이 n개의 점 x좌표의 합을 또 구하라는 소리예요. 내 말 이해되나요? 그림을 잘 그리라는 문제예요. 자, 이 정도는 우리 수능에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선생님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자는 문제예요. 자, X축, Y축을 멋있게 한번 그렸습니다. 자, 조금 크게 그린 이유가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얘의 주기는 얼마가 나오죠? 주기. 아니, 3분의 파이분의 얼마예요? 2파이인가요? 주기가 얼마예요? 6이 되죠. 그렇죠? 맞나요? 그럼 그림을 그리는데 3까지만 그리라 했으니까. 맞습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린다? 요렇게 선생님이 그냥 그렸어요. 여기가 3이다. 더 그리고 싶은데 3까지만 그렸으니까. 그럼 이쪽도 뭐가 될까요? 마3도 이렇게 그리는데. 자, 잠깐 조심할 게 있네요. 얘는 이 꼬리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크게 치고 이 자식은 점을 한번 찍어주고 일단 됐죠? 얘의 주기는 끝이요. 얘가 대충 얼마예요? 1.5 정도 되겠죠? 맞습니까? 이 정도 잡아놨고 됐죠?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얘의 주기를 구해야 돼요. 맞습니까? 얘의 주기는 얼마예요? 3분의 5파이분의 얼마? 2파이가잖아요? 파이 약분해주고 얼마 나오죠? 5분의 6인가요? 아, 이게 분수가 나오네요. 대충 계산할까요? 1.2라고 합시다, 대충. 아, 약간 짱납니다. 그렇죠? 자, 1.2가 나와요. 그럼 1.2는 어디에 있을까요? 1.5가 잠깐 작으니까 여기까지가 1.2라고 선생님이 가정을 할까요? 맞습니까? 1.2, 이 정도 가격을 한번 잡았어요, 선생님이. 그럼 1.2까지가 얼마가 돼요? 한 바퀴 돈다는 거죠. 자, 한 바퀴를 돌려야 돼요, 얘는 한 바퀴를 돌리는 게 주기가 1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빨간색으로 선생님 그립니다. 크기는 1이니까 어차피 대충 그림을 요렇게 한 바퀴 돌렸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가면서 1.2 반띵이 얼마죠? 0.6이고, 아, 정말 왕 짜증납니다. 또 반띵하면 얼마죠? 0.3이에요. 요까지가 0.3까지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럼 그림이 이 값이 0.9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여기까지 이렇게 가겠죠. 정확하게. 이까지 이해되셨나요? 아, 그래서 이 그림 그리기가 좀 더럽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놈을 한 바퀴 돌리고, 자, 암산할까요?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까지가. 맞나요? 이까지를 잘 돌리셔야 돼요. 이해되나요? 자, 그림 잘 돌리기가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그림 잘 그려라. 이해되셨나요? 됐죠? 그러니까 왼쪽도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근데 왼쪽도 그림을 그릴 텐데, 왼쪽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한 바퀴? 자, 한 바퀴 또 돌려볼까요? 아하, 여기가 마이너스 1.5니까. 이 왼쪽 부분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습니까? 이래 돌리고 또 똑같이 돌리면 됩니다. 그럼 총 몇 개만 날까요? 몇 개만 날까요?
몇 개 만나는가 먼저 포인트예요. 몇 개 만날까요? 아니, 총 만나는 점의 개수 n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몇 개 만나요? 하나, 둘, 세 개 만나죠? 그렇죠? 아니, 일단 요 정도 만나지만, 그렇죠? 하나, 둘, 세 점 만나죠? 여기도, 위에도 세 개 만나겠죠? 근데 요게 6개고 되고, 7개, 8개 만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요 점을 선생님이 표시를 안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n은 몇 개다? 8개다. 됐죠? 근데 또 개웃긴 걸 또 해줄게요. 선생님 보세요. 그림을 왼쪽에를 안 그린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그림을 요렇게 그립니다. 선생님이 요렇게 만나죠. 됐죠? 맞다 해주라 빨리. 맞고 그 다음에 진짜 신경질이 난다. 요렇게 되나 일단? 여기까지 맞나요? 맞죠? 그런데 보세요. 이때의 x 좌표의 합이랬죠. 됐죠? 근데 보세요. 이 값과 이 값의 x 좌표의 합은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사인 함수는, 자, 따라해봅시다. 사인 함수는 기함수다. 기함수의 뜻은 뭐예요? 원점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돼봤자 뻥이에요. 얘는 뻥 되니까 뻥이죠. 얘도 뻥뻥뻥 돼요. 알겠습니까? 결국 뭐가 남을까요? 얘만 남는 거예요. 얍삽한 문제죠. 이 3을 이 꼴로 붙여준 이유가 그래서 얍삽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8 곱하기 38, 24다. 24가 답이었다는 거예요. 됐죠? 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갑시다. 자, 9번 문제는 일단 안 보이네요. 9번 문제를 지워봅시다. 으차, 어기야차. 9번 문제 너무 글자 모양이 좀 작습니다. 아하, 큰일이네요. 큰일이에요. 큰일. 됐나요? 자, 그림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서 확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아이고. 선생님 답 적어온 게 그림이 하나가 빠뜨려졌네요. 자, 그림을 그려서 선생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뜻이 뭐냐면, 요 찌매난 이 부분의 면적,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있는 사각형 A2, B2, B3, A3가 이게 이 모양이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림 모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다리꼴 모양이 하나 나왔어요. 자, 사다리꼴 모양인데 결국은 이 사다리꼴 모양이죠. 자, 요 사다리꼴 모양의 넓이가 2루트 3이라는 거예요. 이 넓이가. 됐습니까? 됐죠? 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우리 기억나나요? 어떻게 보여요? 밑면 더하기 윗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높이는 m-m이니까 우리 알죠? 높이는 얼마예요? 예, 높이는 2m이었다. 색깔을 이걸 썼네요. 곱하기. 자, 밑면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밑면의 길이가 약간 애매모호해요. 즉, 요 작은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죠. 맞습니까? 자, 요 점점 친 거하고 요 동그라미 친 거 있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요게 있는 이 변의 길이와 같죠. 이해됩니까?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항상 조심할 거는 뭐냐면 삼각함수는 주기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방금 뭐랬죠, 쌤이? 주기가 중요해요. 자, 주기는 뭐예요?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리 간격을 말하죠. 가만히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요 밑면의 길이 더하기 요 길이는 요 동그라미 길이가 얘 동그라미 길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즉, 얘네 더하기 얘네는 이 길이와 같죠. 근데 가만히 또 째려보니까
뭐가 보이나요? 주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한 바퀴 돌리고 다시 이게 출발하죠. 즉, 이 점과 이 점이 전 보이나요? 즉, B1과 B3가 주기였던 거예요. 길이가. 이해되나요? 그럼 주기는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죠? 파이 x분의 가르쳐줬으니까. 그죠? 즉, 파이분의 2파이가 얘의 주기가 2였는데, 즉, 밑면 더하기 윗면, 즉, 요면 더하기 요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이만큼 길이가 주기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러분 다 끝났어요, 이제.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밑면의 길이는 얼마다? 2가 되고, 그렇죠? 두 개 다 더했으니까. 아니, 요거 더하기 요거가 2예요. 주기하고. 곱하기 2분의 1이 얼마다? 2루트 3이더라. 됐죠? 이제 끝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넘어갈 거예요. m이 얼마예요? 루트 3이다. 됐습니까? 이제 루트 3을 대입을 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럼 요 두 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 2 코사인 파이 x 하셔서 됐습니까? 어이? 이게 밑에가 뭐예요?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때 x 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굳이 답도 내볼까요? 그러면 자, 코사인 파이 x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자, 코사인이 나오는 음수가 나오는 2, 4분면 3, 4분면이죠.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루트 3이니까. 바보. 얼마예요? 6분의 5파이하고 6분의 아니 파이 x가 얼마예요? 6분의 5파이랑 6분의 12파이라고요? 등신들 6분의 7파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때 x값 6분의 5고 요 밑에 x값 6분의 7이에요. 즉 요게 있는 b1, b2의 값이 6분의 5, 6분의 7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밑면 곱하기 m값 구했으니까 곱하기 해서 2분의 1 하면 삼각형의 면적이 나옵니다. 삼각형의 면적은 3분의 루트 3. 답은 2번이 나온다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또 넘어갑시다. 자, 이번 10번 문제는요,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자, 절대값 두 식이 같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립한다 되어 있죠. 이때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냐? 얘를요, 그래프를 가지고 선생님이 파악을 할 텐데, 사인에 이거를 3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적어도 관계가 없죠. 얘의 그림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절대값이니까 위로 뒤집어 올라가지겠죠. 그렇죠? 근데 얘의 값은 주기는 얼마예요? 세타분의 1분의 2파이니까 관계가 없죠. 그림을 한번 쭉 그려보겠습니다. 요거는 X축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이동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출발을 한다.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고 또 밑으로 내려가겠지만 절대값을 올렸기 때문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주기는 얼마냐? 원래 1분의 2파이인데 절대값이었으니까 파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파이를 더하니까 3분의 2파이가 될 테고 다시 또 파이를 더해주시면 3분의 5파이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렇죠? 이 그림과 이 절대값 그림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원래 사인의 세타와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달라요. 이건 다른 값이에요. 왜냐면 값이 기함수니까. 그런데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 값은 같아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0도를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30도를 집어넣으나 값은 다르겠지만 절대값 씌우면
그 크기는 같겠죠. 그래서 얘네도 선생님이 얘네 둘이를 자리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y는 어떻게 적는다? 절대값에 사인에 세타 마이너스 뭐가 될까요? 3분의 n 플러스 2의 파이다. 됐습니까?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 모양을 그림으로 판단하는데 두 그림이 같다, 겹쳐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답자고 좀 다른 풀이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 값이 0이고 요 값도 0이고 요 값도 0이다. 무슨 말이냐? 이게 있는 값, 세타의 값이 3분의 n 플러스 2의 파이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든지 또는 3분의 2파이가 되든지 또는 3분의 5파이가 되든지 이런 꼴로 간다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n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n 값은 여기서 얼마나? 이 값이 되려면 물론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돼도 되고 또요 3분의 2파이가 되려면 n은 뭐가 돼요? 0이 돼도 되나요? 마이너스 2파이가 아닌가요? 네,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3인가요? 됐죠? 그 다음 3분의 2파이가 되고 그 다음 3분의 5파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3이 되겠죠? 그래서 3, 6, 9 즉 3의 배수로 간다는 뜻이네요. 이때 n의 값의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했죠. 그럼 3의 배수에서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 나오냐면 여러분 각자 세어보세요. 12부터 출발하나요? 12부터 그죠? 어디까지 가나요? 99까지 가겠네요. 그렇죠? 얘의 개수는 A1부터 출발해서 개수를 세어보셔도 되고 이런 편한 대로 세어보셔도 됩니다. 답은 30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선생님 죄송한데 촬영하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7시에 잠깐 수업 좀 하겠습니다. 7시까지 끝납니다. 아 그래? 예. 자, 다음 문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편집할 거니까 이것도 지금 들어가가지고 자, 11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fx가 있죠. fx는 sin x고 gx는 얼마입니까? 파이 코사인 x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범위가 또 n파이부터 n 플러스 1파이까지 되고 합성함수의 모든 실근의 합이 2분의 51파이를 했어요. 자빠지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조차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 합성함수가 있죠. 자, 합성함수는 항상 안의 함수를 라지 x로 치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f의 gx가 현재 뭐라고 되어 있죠? 0이라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f의 gx의 값을 라지 x는 0이다 이렇게 놓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좀 헷갈리지 않게 대입을 하는 순간 더 복잡해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라지 x 값이 0이다. 즉 fx에 여기다 x를 집어넣으라는 뜻이네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사인의 2x가 뭐가 되나요? 0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2x, 2x 값이 0이 되는 값은 무수히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볼까요? 2x 값이 0이 되려면 0도가 돼도 되고 파이가 돼도 되고 2파이가 돼도 되고 3파이 무슨 말 이해됩니까? 물론 뒤쪽으로 가서 선생님도 한번 적어보고 하면 마이너스 파이도 되고 마이너스 2파이도 될 거예요. 그렇죠? 이 값들은 무수히 많더라. 2x 값이. 됐죠? 근데 x 값이 다시 뭐냐를 찾아야겠죠. x 값은 뭔가요? x 값은 우리가 뭐라 했죠? gx라 했죠. 파이 코사인 x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파이 코사인 x가 그쵸? 이게 gx죠. 이게 라지 x였어요. 2x라 했나요? 2파이 코사인 x를 해야 되나요? 2x니까. 2x가 마이너스 2파이가 될 수도 있고. 맞나요? 또요. 적어보세요.
마이너스 파이가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파이도 될 수 있고 2파이도 될 수 있고 뭐 3파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시면 즉 여기서는 코사인 x가 얼마 나온가요?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1 나오나요? 맞나요? 또 코사인 x가 얼마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코사인 x가 0, 코사인 x가 1 맞나요? 아니네요? 2분의 1? 2분의 1 코사인 x가 1 쌤이 왜 여기까지 적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왜 안 되냐면 코사인 x가 이번에 뭐가 되죠? 2분의 3이 되죠. 이런 답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1을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여기에 마이너스 2파이까지 적은 이유가 있었어요. 아, 이 종류까지는 답이 되는구나. 넘어가면 x 값이 존재하지가 않구나.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x 그림을 이제 또 그려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코사인 x 그림은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텐데 그렇죠.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코사인 x가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2파이가 되나요? 됐죠? 맞나요?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값이 얼마죠? 파이가 되나요? 이까지는 따라오셨나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 범위에서 그죠? 이 선을 그었을 때의 답들이 2분의 51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웃긴 걸 얘기해 줄게요. n에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n에 1을 대입하면 여러분 파이부터 x가 2파이 사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아니 1 집어넣으면 파이부터 2파이 사이 맞죠? 그럼 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 요 선에서 여기까지 요 사이에서 됐나요? 1과 마이너스 1을 그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을 그어버리면 이때 그는 요거죠. 파이근이죠. 그런데 범위에 이 꼬르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선 그어봤자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 꼬르가 들어가니까. 아, 여기 이 꼬르가 들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이 범위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1도 존재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그러면 이 범위가 이렇게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요, 항상. 맞습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럼 또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0, 2분의 1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는 어떻게 그어졌나요? 요렇게 그어지죠. 맞나요? 2분의 1에서는 어떻게 그어져요? 요렇게 그어지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요근과 요근의 합은 얼마가 되죠? 합은 존재해요. 0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왜요? 이 값과 이 값이 합이죠. 됐습니까? 근데 이 값은 얼마죠, 다시? 옳지, 2분의 3파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있는 이 값은 얼마일까요? 요 값. 2분의 3파이에서 좁게 갔죠. 요 작은 거, 요 값은요. 2분의 3파이에서 좁게 적게 갔죠. 이 조조가 뭐예요? 똑같은 간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또 2분의 3파이까지 답이죠. 아, 왜요? 이거 0 끊는 답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 세 개의 합은 얼마예요? 2분의 2분의 3파이죠. 쏠쏠. 2분의 9파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대충 감 잡으셨나요? 아하! 1을 집어넣었을 때는 2분의 9파이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간격이 그 다음 거 또 넘어갈 거예요. 그럴 때는 답이 또 얼마냐? 또 넘어갈 때 답이 얼마냐인데 이 값의 3배가 답이겠죠. 맞습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이거, 즉 요 값, 요 값, 요 값 3개를 더한 값은 이 전체 값이 현재 2분의 9파인데 우리가 구하는 값은 2분의 얼마예요? 51파이죠. 그렇다면 2분의 51파이를 뭐로 나눠야 돼요?
3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즉, 요 값이 2분의 17파이가 되게끔, 이게 있는 요 값이. 이해됩니까? 그때의 n 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n 값은 뭐가 될까요? 8이 됩니다. 왜 8이 되는 줄 알아요? 여기 2분의 3파이죠? 맞습니까? 2분의 3파에서 2분의 1파이 빼면 얼마예요? 아니, 2분의 3파에서 2분의 1파이를 빼면 파이 되죠. 파이부터. 2분의 17파에서 2분의 1파이를 빼면 8파이가 되죠. 이해됩니까? 8파이가 되게끔 나오게 하는 뜻이에요. 알아듣겠나요? 이 값이 몇 개가 있다? 3개가 존재하는 값. 이해되나요? n은 8이라는 말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요? 뭐라고요? 예, 8입니다. 아니, 요 값에 2분의 8 집어넣으면 요 값이 답이죠. n에 1 집어넣은 값하고 똑같으니까. 내 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8이 답입니다. 자, 요거 약간 어렵지만 합성함수를 뭐 한다? 치환한다. 첫 번째. 됐습니까? 그때 n값을 1씩 대입하면서 확인 작업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무슨 한 문제라? 추론 문제라 보시면 돼요. 됐죠? 자, 12번 문제 또 넘어갈까요? 12번 문제는 무지 쉽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아주 간략하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자, 10문제 쭉 끝내보도록 할까요? 왜 선생님이 쉽게 했냐면 모든 실수 x죠. 그렇죠? 2차식이 모든 실수 x의 0보다 같거나 크다는 말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나요? 접하거나 공중에 떠야겠죠. 맞습니까? 판베시티가 뭐가 된다? 0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거 마시면 되겠네요. 자, 4분의 d 이용하는 거 맞지만 한번 볼까요? b-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인가요? 마이너스 a시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인가요? 이 값이 0보다 같거나 적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사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얘를 뭐로 고치냐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네. 그냥 1이네. 맞나요?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0보다 같거나 그래요. 그렇죠? 넘기면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2분의 1보다 같거나 큰가요? 이거는 개 숨네요.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같거나 큰 값은 그림이 요래 될 테고 2분의 1보다 같거나 큰 값은 바로 이 범위네요. 됐죠? 이거는 여러분 누구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6분의 파이가 되고 얘는 얼마예요? 6분의 5파인가요? 맞습니까? 이게 베타하고 알파네요. 됐죠? 이 값을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답인 것 같아요. 답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답은 2번이라 되어 있네요. 자, 이거로 베타 알파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벨 2까지 선생님이 풀었는데요. 레벨 3는 다음 시간에 또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공부를 할 때 레벨 1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레벨 1과 레벨 2, 수능과 반드시 연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재수생들 반드시 수능 특강 문제는 수능과 관련이 있으니까 무조건 푸셔야 되고요. 올 수능 문제도 수능 특강에서 거의 선생님이 유추했던 문제,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 특강을 인강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한 두세 번 풀고 난 후에 인강을 보든지 선생님 강의도 한번 확인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 실력이 늡니다. 수학은요, 국어나 사탐, 사과탐이나 또 영어처럼 인강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안 되면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 놓고 정 안 될 때 답지를 보는 식으로 보셔야지 또 한 번 풀었던 문제를 또 다른 방법으로 푸는 연습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수능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
수능 특강도 좋고 평가원 기출도 문제가 아주 좋습니다. 힘내시고 잘 하시리라 봅니다. 자, 레벨 3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